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가 0.1% 상승, 나스닥 지수가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민간 고용지표가 이제 서서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내 총생산 지표도 그렇고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둔화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도달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지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9월달 시장은 상당히 그래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할 것은 10월달부터 11월달 이렇게 좀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뭐 짧게 방망이를 잡아서라도 수익을 좀 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진행되는 이런 트렌드의 종목들을 하나씩 잡아나가시는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 이렇게 보는 지금 월가의 증권가 시선입니다. 자, 목표가 상향속 속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보면요. 멜리우스 리서치의 분석가 땡땡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내년 실적 대비 28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퍼라는 거는 20배 정도는 미국 시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인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40배를 웃도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8배면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PER 40배 정도는 부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선이 월가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가에 이제 증권사가 56개가 있는데 이 56개 모두가 지금 엔비디아에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매도는 한 군데도 없대요. 원래 아시겠지만 월가는 매도 레포트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좀 저기가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매도 레포트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이 고성장주에 대한 높은 PER을 부여하는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 최고 목표가 1,100달러까지 나왔고, 평균 목표가가 640달러인데, 아시겠지만 아까 오늘 한 490달러인가요? 이 정도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갈 길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이 640달러의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관련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반도체 쪽으로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들 좀 있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순환매가 하루 오르면 다음날 또 반복해서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흔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내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0.7명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이 수치만 보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0.8명과 0.8명도 굉장히 낮다라는 수치, 제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0.7명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는 어떻게든지 저출산, 출산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우리 후대부터가 걱정이죠, 사실. 그죠? 우리 후대부터가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토지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중국, 뭐 러시아, 뭐 호주 이런 곳들 보세요. 인도 토지가 넓으면 어쨌든 간에 사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고 거기 이제 자원까지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죠? 토지가 넓은데 보통 이제 토지가 넓을 경우에 자원이 많은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정말 그 천연 자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가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 사실상 이제 기름 같은 거가 나는 나라들은 아무런 뭐 저기를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를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이제 수백 년간 이제 이렇게 발전을 좀 해왔죠.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구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질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출산 장려책을 토대로 인구를 올려보고자 하는 거죠. 자, 중국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봉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소 이제 경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활발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필요해요. 1억 명 정도. 자, 1억 명이 되는 게 어디 나라에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그죠? 중국 빼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나마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1억 명이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통일을 하게 되면 1억 명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 자원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제 출산 장려책, 이제 뭐 꿈비, 비스토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과 같은 종목들이 일단 한 단계는 움직였었죠. 한 번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1일자 날짜 이제 부근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또 각종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혹시나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 생각에 오늘 내일 정도 지켜보시면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려 있을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9월 1일이니까 이제 내일이죠. 다음 주 안으로는 무조건 청산하는 그림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라도 수익 기회를 줄 때 매도하는 게 지금은 일단 트렌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종이책 없어질 텐데 조단위 디지털 교과서 불꽃 경쟁. 자,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된 부분이 이제 9월 달부터 또 서서히 또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강보학권으로 또 다시 한번 또 도지형 캔들 그리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9월 초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늦어도 이제 9월 중순 9월 중순 안쪽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림일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길게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볼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마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초중 고교 서책형 교과서 시장은 연간 5천억 규모로 추산되는데 지금 통상 권당 가격이 1만원 미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디지털 교과서는 5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 단위가 되겠죠. 그죠? 최소 이제 한 2조 5천억 혹은 한 2조 가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다시 형성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적인 관점으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어쨌든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애니능률, YBM넷, 셀바스 AI, 모비데이즈까지 관련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종목 선에서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크레버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짚어드린 이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보통 이제
대장주를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대장주의 차트가 제일 좋다면 부대장주를 들어갈 이유가 없죠. 2등주, 3등주를 매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그 저점이거나 혹은 자리를 다 똑같이 지켜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에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댓글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고, 오늘 8월 마무리 시장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9월 달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좋은 시장이 좀 펼쳐져서 우리 계좌가 좀 듬뿍듬뿍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